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위한 투자 예산 중 상당 규모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존 전략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청호에 올해도 어김없이 녹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제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0일 넘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청주 용정동 제1순환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했는데 1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괴산의 한 초등학교는 외지에서 온 전학생 가족들에게 살집을 제공해 팽폐와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주택 제공이 학교를 지키는 성공 사례로 관심을 끌면서 전국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위한 투자 예산 중 상당 규모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충청북도가 관련 사업 발굴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충북의 기존 전략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2차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 지원해 지역균형 발전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체 160조 원인 한국형 뉴딜 예산 가운데 47%인 75조 원을 지역균형 뉴딜에 배정했습니다.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정부 주도의 공모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으로 나뉩니다. 충청북도는 바이오와 ITC 융복합 등 6대 신성장 전략산업과 시너지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공모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 주도 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부의 그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희종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산업단지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확보 절차가 까다롭고 너무 오래 걸린다며 뉴딜 관련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인접 지자체와의 공동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행정 경계에 막혀있던 권역별 상생사업 추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할지 그냥 둘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권이 도의회 손으로 넘어와 있는데 의원들도 이 사안이 워낙 찬반 의견이 뚜렷하다 보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도민과 각계각층 전문가가 도청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두고 철거냐 보존이냐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찬성 측은 학살 반란의 역사를 미화하는 두 전직 대통령의 흔적을 청남대에서 지워 민주주의를 제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살 반란자, 부정 축제자의 동상으로 관광 사업을 말하지 마십시오. 청남대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올바른 역사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 측은 청남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정치나 진영 논리로 말해선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정 이념에 의한 방향 설정과 실적 내기 위한 정치 행위로 보이며 이는 청남대 개방 취지를 변질시키고 향후 정치 투쟁의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큰. 상반된 주장 속에 각 분야 전문가들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기념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견과 공적 공간인 청남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전두환 이름이 각각 4번씩 나오고 사진이 3배씩 실려 있어요. 이거는 기억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지 기념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적 공간에서 무엇을 기념할 건가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배우고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도의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법과 절충안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으로 쓰이는 대청호에 올해도 어김없이 녹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녹조가 워낙 심하다 보니 상류 지역에서 한 달 가까이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청호 상류가 온통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녹즙을 짜낸 것처럼 진한데 두텁게 쌓인 녹조 건대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자들이 이렇게 3시간 정도 녹조 덩어리들을 직접 수거했는데요. 이곳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흘 만에 제거 작업을 마쳤지만 올해는 20일 넘게 해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최악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긴 일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3차 장마에 발생한 쓰레기와 녹조와 같이 접목이 돼갖고 같이 붙어있는 원액을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청주 문희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조류 개체수가 8월 둘째 주부터 1ml당 1000개 이상으로 계속 관심 단계를 유지하다 지난 7일에는 31,780개까지 급상승해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호 곳곳에 물순환 장치 20대를 작동하고 수중 흡입식 녹조 회수 설비를 시범 가동하는 등 수질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류, 식수원 쪽으로의 영향이 없게끔 조류 차단막을 또 이중으로 설치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점차 안정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은 취수구역인 문희수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청주 용정동 제1순환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정차 중이던 차들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화물 트럭이 우측 깜빡이를 켠 채 도로변 보도블럭에 붙어서 위태롭게 내려옵니다.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트럭이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앞차들을 무서운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놀란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차에서 뛰쳐내리고 사고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구겨지고 부서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분쯤 청주시 용정동 김순영 양궁장 앞 제1순환로 교차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에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변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갖고서 제동이 안 돼갖고 이제 앞에 차도 이제 추돌하면서 앞에 튼 차가 이제 전복되고 앞에 있는 차도 추돌한 거죠.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1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근데 그 어떤 화물차가 그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아마 밀린 것 같아요. 속도 때문에 내리막이라. 운전자 얘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데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30분 넘게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전국의 작은 학교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폐교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괴산의 한 초등학교는 외지에서 온 전학생 가족들에게 살 집을 제공해 통폐합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괴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입니다. 다른 곳에서 전학 온 학생 손들어 주세요. 4학년 8명 중 5명이 수도권 등에서 온 전학생들입니다. 전교생 37명 중 19명, 유치원생 15명 중 9명도 전학을 왔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했는데 괴산에 와서 공기도 좋고 마음껏 뛰놀 수 있어서 좋아요. 통폐합 대상이던 2017년 백봉초 전교생은 17명, 유치원생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듬해에는 1명의 졸업생도 입학생도 없었습니다. 백봉초에 갑자기 전학이 몰린 이유는 살 집을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동문과 주민들이 괴산군에 요청해 지난해 2월
6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연립주택을 건립했고 월 관리비 5만 원에 거주지가 해결되면서 전학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연립주택을 한 채 더 지었는데 전국 100여 가구에서 입주 신청이 몰렸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토피를 어린 시절부터 겪고 있었고요. 이제 백봉초등학교에서 집을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충분히 이곳에 와서 적응하고 정착하는 시간을 백봉초는 3차 제비둥지 빌라 건립과 인근의 폐교인 운곡 분교 자리에 농산촌 유학센터를 지어 더 많은 전학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면 소재 학교는 50명 이하 학교이기 때문에 전입생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지만이 학교가 완전히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의 괴산 장현초도 연립주택 건립에 나섰고 단양과 보은,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견학과 문의가 오는 등 주택 제공이 학교를 지키는 성공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지난 8월 용담댐의 갑작스러운 과다 방류로 하류 지역이 큰 수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금강홍수 통제소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강홍수 통제소가 하천법에 명시돼 있는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긴급 명령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구체적인 발동 기준과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수도권 정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획이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수도권과 시민사회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진천 문백초등학교 뒤편에 대형 물류창고 건립이 추진되자 문백초 동문과 학부모들이 교육 환경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대형 차량 출입이 빈번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건립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시는 상당구에 사는 40대 A씨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브라질에서 입국한 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충북자치연수원에서 지내왔습니다. 이로써 청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87명, 충북은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업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적자폭 축소를 위해 40% 감축 운행에 돌입하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에는 감축 운행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배차 간격이 2배나 늘었다는 불만과 승객 과다로 코로나 전파가 우려된다는 민원 전화가 수백 통씩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시민사회 노동 인권단체는 오늘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수도권조차도 집회금지 인원을 100인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충북은 10인 이상 5개 집회금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와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시민과 함께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서 제천시의회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이전보다 입지 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히고 원주환경청은 청정도시의 위상을 짓밟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2018년 충주의 한 고등학교 스쿨미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충주 스쿨미투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고 도교육청은 종합 감사 끝에 연루교사 6명 가운데 3명은 주의 경고 처분하고 3명은 중징계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생 10명 중 3명은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2019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도내 학생 34.6%가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은 지난 2016년 25.9%에서 3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